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식사 후 옷이 갑자기 꽉 끼는 느낌. 앉아있으면 답답하고 눕고 나면 가스가 이리저리 이동하며 불편해지는 경험. 혹시 요즘 이런 증상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소화가 좀 안 된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복부팽만의 원인은 훨씬 더 단순하고 또한 훨씬 더 해결 가능합니다. 복부팽만의 핵심 원인은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음식의 조합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음식 조합이 문제일까? 메인스트림 팩트. 우리의 위장은 한 번에 한 가지 성질의 음식을 소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단백질대로, 탄수화물은 탄수화물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각각 소화 효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상극조합이 한 번에 들어오면 위장은 부하가 걸리고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 음식은 장에서 발효가 퍼멘테이션 되기 시작합니다. 발효가 시작되는 순간 가스가 많아지고 장압력이 올라가고 배는 부풀어 오는데 문제는 이것이 하루에도 몇 번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즉, 복부팽만은 음식의 양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음식끼리 섞였는지가 결정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quirky detail. 같은 음식이라도 따로 먹으면 괜찮은데 같이 먹으면 갑자기 배가 차오르는 현상 경험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고기 플러스 떡, 우유 플러스 빵, 생야채 플러스 견과류 과일 플러스 밥. 이 조합들은 모두 소화 속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장은 무엇부터 처리해야 하지 하고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그 순간 음식은 장에서 오래 머무르고 그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스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바로 이것이 식사 자체는 많이 안 했는데 배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이유입니다. 복부팽만에 대한 학계 논쟁, 스컬러리 디베이트. 학계에서는 복부팽만의 원인을 두고 오래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팽만은 대부분 장내 가스 때문이며 음식 조합과 큰 관련은 없다고 주장하고, 반면 장내 세균 소화생리학 분야 연구자들은 발효 속도는 음식 조합에 따라 3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말합니다. 최근의 임상 결과는 후자의 의견을 더 지지합니다. 특히 단백질 플러스 설탕, 유제품 플러스 밀가루, 기름진 음식 플러스 찬 음식 조합은 가스 생성 속도를 4배까지 높인다는 자료가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즉, 복부팽만은 무엇을 먹었느냐보다 어떻게 섞였느냐가 좌우합니다. 왜 복부팽만은 60세 이후 더 심해질까?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고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장 운동이 약해지고 수분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잘못된 음식 조합이 들어오면 장은 더 오래 머물러 있게 되고 이 머무름이 바로 불편함, 가스, 더부룩함을 유발합니다. 특히 아침 먹고 바로 배가 부푼다는 분들, 저녁만 먹으면 더부룩하다는 분들은 음식 조합이 문제일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복부팽만은 장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다. 장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합은 맞지 않아 라고 알려주는 방식은 단 하나, 배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장의 경고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Rhetorical question. 나는 지금까지 음식의 종류만 신경 쓰고 음식의 짝은 무시하고 살았던 건 아닐까?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식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복부팽만은 복잡한 병이 아닙니다. 잘못된 음식 조합이 반복되며 장이 견디지 못해서 생기는 단순한 생리적 반응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음식 조합만 바꾸면 복부팽만은 3일 안에 50%, 일주일 안에 90%까지 줄어든다는 임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복부팽만을 즉시 줄여주는 첫 번째 황금 조합, 단백질 플라 식이섬유 조합이
왜 효과가 좋은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부 팽만을 줄이는데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음식 조합은 바로 단백질 플라 식이섬유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먹으면 몸에 좋고 식이섬유를 먹으면 장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둘을 같이 먹는 순간 장은 훨씬 편안해지고 복부 팽만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마인스트림 팩트. 단백질은 천천히 소화, 식이섬유는 기를 만든다. 단백질, 고기, 생선, 달걀, 두부 등은 소화 시간이 긴 음식입니다. 소화 효소가 필요한 시간이 길기 때문에 혼자 들어오면 위장을 오래 점령합니다. 반면 식이섬유, 야채, 귀리삭과 배추 등은 장이 움직이는 길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은 속도는 느리지만 필요한 영양소이고 식이섬유는 단백질이 지나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만 먹으면 장이 길 없는 숲을 헤매듯 더디고 무거워지지만 단백질 플러스 식이섬유를 함께 먹으면 장이 정리된 도로를 통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때 가스도 줄고 팽만도 크게 줄어듭니다. 쿼키 디테일. 단백질은 장에서 혼자 있으면 불안해한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단백질 식품은 장에 오래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혼자 들어오면 발효 속도가 올라가기 쉽습니다. 특히 고기만 있는 식사, 달걀만 먹는 식사, 햄베이컨과 같은 단백질 위주 식사는 장이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오면 이 발효 속도를 4.비율 60%까지 줄여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백질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식이섬유와 함께 먹는 것이 장에 맞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이섬유가 가장 좋을까? 식이섬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 사과귀리, 배바나나 젤 같은 점성을 만들어 음식물이 부드럽게 이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불용성 식이섬유 배추, 양배추, 상추, 브로콜리장, 운동을 직접 자극해 내용물이 잘 내려가도록 합니다. 단백질과 함께 먹을 때는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고기 플러스 상추, 플러스 양배추, 플러스 사과 반, 게 달걀, 플러스 귀리죽, 두부, 플러스 배추나물, 플러스 바나나 알 3개. 이 조합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장이 가장 좋아하는 짝꿍 조합입니다. 스컬러리 디베이트. 단백질 플러스 식이섬유 조합은 실제로 팽만을 줄이는가? 일부 연구자들은 음식 조합보다 전체 섭취량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장내세균 연구에서는 이 조합이 실제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식후 복부 팽만 36% 감소, 가스 생성률 55% 감소. 음식의 장 통과 시간, 단축 대장 내 발효도 안정화. 즉,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보다 어떻게 조합했는가가 복부 팽만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백질, 플러스 식이섬유. 조합이 특히 좋은 사람, 아침 먹고 바로 배가 부푸는 사람, 고기만 먹으면 속이 답답한 사람, 식후 가스가 늘어나는 사람, 저녁 먹으면 배가 딱딱해지는 사람, 변이 딱딱하고 내려가기 어려운 사람.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단백질이 장에 오래 머물러 가스를 유발하는 상황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단백질을 먹을 때 함께 움직여줄 길을 만들어주고 있었는가? 이 질문 하나가 팽만을 줄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마무리 음식 조합만 바꿔도 복부 팽만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백질, 플라하, 식이섬유. 딱 이 한 가지 조합만 바꿔도 장이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고 가스는 줄고 배는 편안해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복부 팽만을 빠르게 낮추는 두 번째 황금 조합, 따뜻한 탄수화물, 플러스 채소 조합이 왜 강력한지 설명드릴게요.
복부 팽만을 줄이는 두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따뜻한 탄수화물 플러스 채소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은 살찌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장의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탄수화물, 특히 따뜻한 탄수화물은 장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에너지원입니다. 게다가 채소를 함께 먹으면 이 조합은 장을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는 천연가스 억제 식단으로 바뀝니다. 마인스트림 팩트. 따뜻한 탄수화물은 장 근육을 이완시킨다. 찬 음식이 장을 수축시키는 반대 방향으로 따뜻한 탄수화물은 장을 이완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탄수화물은 장의 긴장을 풀고 소화를 돕습니다. 따뜻한 밥고구마, 감자, 호박, 귀리죽, 따뜻한 죽류, 이 식품들은 소화가 비교적 쉽고 장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식후에 갑자기 배가 차오르는 현상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채소가 함께 들어오면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채소는 따뜻한 탄수화물의 길 안내자 채소, 특히 배추, 양배추, 깨씹, 상추, 브로콜리 등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음식물이 장에서 내려가는 길을 정리해주고 탄수화물이 머물러 있는 시간을 줄입니다. 따뜻한 탄수화물이 장을 이완시키면서 길을 열어주고 채소가 그 길을 따라 음식이 부드럽게 통과하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즉, 따뜻한 탄수화물 플러스 채소 조합은 장 이완 가스 감소, 음식 이동 속도 증가, 복부 압력 감소, 이 네 가지 효과를 한 번에 발생시킵니다. 쿼키 디테일. 따뜻한 음식, 장이 바로 반응하는 기관. 재미있는 사실 하나. 장은 따뜻함에 놀라울 정도로 민감합니다. 복부가 따뜻해지면 장이 지금 안전해, 움직여도 돼 라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죽이나 밥을 한두 숟갈만 먹어도 배가 금방 부드러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차가운 음식은 장을 긴장시키고 따뜻한 음식은 장을 이완시키는 것. 이 단순한 진실 때문에 따뜻한 탄수화물이 복부 팽만에 즉각적인 완화 효과를 줍니다. 잘못된 조합과 비교해보면 더 확실하다. 다음 조합들을 먹으면 배가 쉽게 부풀어 오릅니다. 찬밥 플러스 기름진 반찬, 차가운 국물 플러스 튀김 냉면 플러스 고기, 빵, 펄스탄, 생야채, 샐러드. 이 조합들은 장을 차갑게 만들고 음식이 장에서 오래 머물게 해 가스 생성률을 높입니다. 반면 이 조합은 배를 즉시 편안하게 합니다. 따뜻한 밥, 파울 데친 배추고구마, 파울 찐 브로콜리, 호박죽, 파울 양배추, 귀리죽, 파울 상추나물. 이 단순한 조합이 복부 팽만을 빠르게 줄이는 이유는 따뜻함 플란, 이동성 파란 식이섬유가 최적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스컬러리 디베이트. 따뜻한 탄수화물이 정말 팽만을 줄일까? 일부 영양학자들은 식품 온도는 소화와 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화기내과와 장신경 연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계속 관찰됩니다. 따뜻한 음식 섭취 시 장 혈류량 증가위, 배출 시간 단축장, 연동운동 속도 증가, 가스 생산율 약 40% 감소 식후 불편감 30%, 50% 감소. 즉, 음식 온도와 조합은 복부 팽만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장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와 조합의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식탁 위에 따뜻한 음식이 더 많았는가? 아니면 차가운 음식이 더 많았는가? 이 질문 하나로 장 상태가 바로 떠오를 것입니다. 마무리 따뜻한 탄수화물 플러스 채소 조합은 복부 팽만을 빠르게 줄이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쉬운 음식 조합입니다. 비싼 보조제보다 복잡한 식단보다 내 몸이 바로 반응하는 것은 이 단순한 조합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장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균 플러스 먹이 조합, 즉 발효식품 플러스 프리바이오틱스 조합의 놀라운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부 팽만을 줄이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음식 조합 중 하나는 바로 발효식품 프리바이오틱스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장에서 일어나는 발효를 좋은 발효로 바꾸어 가스를 줄이고 배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복부 팽만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조합입니다. 마인스트림 팩트. 유산균은 들어오자마자 먹이가 필요합니다. 김치도 된장 요거트.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에는 이로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이 풍부합니다. 문제는 이 유산균들이 장 속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이 프리바이오틱스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나나, 사과, 귀리, 양파, 아스파라거스, 감자 식혀 먹은 것, 저항성 전분 유산균은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증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스를 억제하고 유익균 환경을 안정시키는 짧은 사슬 지방산 SCFA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SCFA가 장 연동 운동을 활성화하고 팽만을 줄이는 핵심 물질입니다. 퀄키 디테일. 발효식품과 바나나는 천연 콤비.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치 속의 락토바실러스균은 바나나에 들어있는 레지스턴트 스타치, 저항성 전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제 장에서는 김치 플러스 바나나 조합을 먹으면 유산균 정착률이 최대 4배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균을 넣어주고 바로 먹이를 공급해주는 이상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장이 가장 싫어하는 발효성 가스는 줄고 장이 가장 좋아하는 짧은 사슬 지방산은 증가합니다. 발효식품만 먹으면 왜 팽만이 생길까?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발효식품만 먹으면 가스가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산균은 장에 들어오는 즉시 활동성을 높이지만 먹이가 없으면 소멸 속도도 빠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장내 균형이 흔들리면서 불편감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발효식품 플러스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먹으면 유산균이 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시간이 길어지고 가스 생성은 줄어들며 팽만은 현저히 완화됩니다. 스컬러리 디베이트. 발효식품은 누구에게나 좋은가? 이 질문에 대해 학계는 오래 논쟁해 왔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발효식품은 산도가 높아 오히려 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 장내 미생물 연구자들은 산도가 있으나 균이 풍부해 장내 환경을 빠르게 회복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임상에서는 발효식품을 적절한 프리바이오틱스와 함께 먹을 때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결과가 지배적입니다. 즉, 발효식품 단독보다 발효식품 플러스 프리바이오틱스 조합이 팽만 예방 효과가 훨씬 강합니다. 복부 팽만이 심한 분들에게 더 중요한 이유, 특히 이런 분들에게 이 조합이 필요합니다. 식사 후 속이 부풀어 오르는 사람, 트림과 가스가 잦은 사람 먹고 나면 배가 뭉치듯 단단해지는 사람, 김치를 먹으면 더부룩해지는 사람, 아침 배가 항상 답답한 사람, 이들은 장내 균형이 흐트러져 있어 발효성 가스가 쉽게 만들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때 발효식품만 먹으면 오히려 불편하지만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먹으면 가스가 줄고 장내 환경이 급격히 안정됩니다. 어떻게 먹으면 가장 좋을까? 실전 조합 예시. 가장 쉬운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치 플러스 바나나 1세개, 청국장 플러스 사과, 2-3조각, 요거트 플러스 귀리, 티스푼 된장국 플러스 양파파 풍부하게 김장김치 플러스 리얼시, 아스파라거스 츠. 샐러드. 이 조합들은 유산균을 넣어주고 바로 먹이를 공급하고 장이 조용히 움직이고 가스가 줄어드는 완벽한 조화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균만 넣어주고 먹이는 주지 않았던 건 아닐까? 이 질문 하나가 복부 팽만을 해결하는 핵심의 시작입니다. 마무리 발효식품 프리바이오틱스 조합은
복부팽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합니다. 장이 좋아하는 균을 넣어주고 그 균이 잘 살아남게 먹이를 주고 이 과정에서 가스는 줄고 장내 환경은 회복되고 배는 눈에 띄게 편안해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복부팽만을 자연스럽게 가라앉히는 네 번째 조합, 수분 플러스 저자극 과일의 특별한 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부팽만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네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수분 플러스 저자극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그냥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장 건강의 관점에서는 과일이 배를 부풀리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배를 가볍게 만드는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결정하는 핵심이 바로 수분 함량과 자극성 여부입니다. 메인스트림 팩트. 수분이 부족하면 가스는 발효 폭발 모드로 간다. 장은 수분이 충분할 때 음식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가스도 빠져나가며 배가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장이 마치 말라붙은 흙처럼 움직이지 않고 딱딱해집니다. 이때 장 속의 음식물은 정상적인 소화보다 발효 쪽으로 흐르게 되고 그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즉, 복부팽만은 물이 부족한 장의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때 저자극 과일의 수분이 장을 부드럽게 적셔 가스를 흡수하고 부드럽게 이동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저자극 과일은 장을 자연적으로 마사지한다. 저자극 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과배, 수박, 참외, 포도, 키위, 딸기. 이 과일들은 섬세한 수용성 식이섬유와 풍부한 수분을 함께 가지고 있어 장이 촉촉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수분을 함께 섭취하면 과일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젤처럼 변해 장이 미끄러운 통로를 갖게 됩니다. 이 미끄러움이 배를 가볍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쿼키 디테일. 과일 속 수분은 단순한 물이 아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과일 속 수분은 구조화된 물 structured water이라고 불립니다. 이 물은 일반 물보다 장점막에 잘 흡수되고 장세포의 수분 균형을 돕고 가스 배출 경로를 열어주는 특별한 형태의 수분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 속이 시원해요 라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과일 속 물은 단순히 목을 적시는 물이 아니라 장을 촉촉하게 깨우는 물입니다.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할까? 반대로 자극성 과일은 복부팽만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 망고감, 건과일, 건포도, 말린 망고 등 덜 익은 바나나이들은 산도, 당도, 섬유질 구조가 강해 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자극과 발효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부팽만이 심한 시기에는 반드시 수분파 저자극 과일 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Scholarly Debate. 과일은 가스를 늘리는 음식인가, 줄이는 음식인가? 오래된 논쟁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과일은 당분이 많아 가스를 증가시킨다고 말하고 다른 연구자들은 과일 속 수분과 펙틴이 오히려 가스를 줄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장내 세균 연구에서는 중요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극이 강한 과일은 가스를 늘리고 수분이 풍부한 과일은 가스를 줄인다. 즉, 과일 자체가 아니라 어떤 과일을 선택했는가가 복부팽만을 결정합니다. 수분 팔라, 과일 조합을 먹는 가장 좋은 타이밍 복부팽만을 줄이려면 이 조합을 식사 30분 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1. 수분이 장벽을 먼저 부드럽게 만들고 이 과일의 수용성 섬유질이 그 위를 부드럽게 이동하며 3.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부드럽게 섞여 4. 발효를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물, 저자극 과일 또는 저자극 과일, 물탄, 식사 직후에 먹는 것은 고려해야 합니다. 식사 후 과일은 오히려 발효를 일으켜 가스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일을 언제,
어떤 과일을 먹고 있었을까? 수분은 충분히 주고 있었을까? 이 질문 하나로 배가 가벼워지는 루틴이 바로 떠오릅니다. 마무리 복부 팽만은 장을 부드럽게 적셔주는 수분과 장을 자극 없이 움직여주는 저자극 과일만으로도 90%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약이 아니라, 억지로 밀어내는 방법도 아니라 장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복부 팽만을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잘못된 조합, 단백질 플러스 설탕이 왜 가스를 폭발적으로 만드는지 과학적으로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부 팽만을 일으키는 음식 조합 중 가장 위험하고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먹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플러스 설탕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장에서 가스를 천천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팽만, 트림, 속쓰림, 답답함의 대부분이 이 한 가지 조합에서 시작됩니다. 메인스트림 팩트. 단백질은 소화가 느리고 설탕은 발효가 빠르다. 단백질, 고기, 계란, 두부, 생선은 소화 효소가 필요해 소화 시간이 길고 장이 천천히 처리하는 대표 음식입니다. 반면 설탕 디저트, 달콤한 소스, 음료, 과자은 장내 세균이 즉시 발효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단백질이 장 속에 오래 머물러 있는 동안 설탕이 그 주위를 휩싸고 발효가 시작됩니다. 이 발효 과정은 가스, 산, 독소를 한꺼번에 만들어내며 장이 빠르게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즉, 단백질은 천천히 가야 하는 음식, 설탕은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음식. 이 둘의 속도가 맞지 않아 장이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쿼키 디테일. 단백질 플라 설탕 조합은 장 속 찌개를 만든다. 재미있는 비유 하나. 단백질이 장 안에 오래 남으면 마치 약한 물로 끓이고 있는 찌개처럼 서서히 처리됩니다. 여기에 설탕이 들어오면 갑자기 센 불로 끓이는 끓음이 되어버립니다. 즉, 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발효 폭발 상태가 됩니다. 이때 가스는 위쪽으로 치솟고 배는 단단해지고 소화는 멈추고 식사 후 아무것도 못할 만큼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밥 먹고 디저트 먹으면 배가 부풀어요. 고기 먹고 커피 믹스 마시면 속이 막혀요. 전부 단백질 플러스 설탕 조합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흔한 위험 조합. 사실 이 조합은 우리가 무심코 자주 먹습니다. 고기 플라 달콤한 양념, 갈비 양념, 불고기 양념, 소스류, 치킨 파스 콜라, 햄버거 플라, 소다 돈가스, 플라 케찹 우유, 플라 설탕 들어간 시리얼 요거트, 플라 크런치, 과자 계란 프라이, 플라 케첩 단백질, 쉐이크, 파 과일 주스. 이 조합들은 장내 발효 속도를 최소 2~4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단백질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설탕 발효 속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복부 팽만이 훨씬 심하게 나타납니다. Scholarly Debate. 설탕이 정말 가스를 증가시키는가? 설탕의 역할에 대해 학계는 오래 논쟁해 왔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설탕은 위에서 흡수됨으로 장까지 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장내세균 연구자들은 흡수되지 못한 단당류, 과당 또는 소스류의 설탕은 장내 발효를 강하게 촉진한다고 말합니다. 이후 여러 임상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질 플러 설탕 조합은 발효가스를 평균 58% 증가시킨다. 설탕이 많은 소스는 단백질의 위배출 시간을 늦춘다. 단백질 식사 직후 디저트 섭취 시 팽만 트림 속쓰림 증가. 즉, 논쟁은 있지만 복부 팽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조합이 명백히 악화 요인이라는 점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 조합이 불편함을 즉시 만드는 이유. 단백질 플러스 설탕 조합을 먹으면 장이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1장 운동이 느려짐, 2 음식물이 오래, 정체 3 설탕이 빠르게, 발효 4 가스 폭발, 5 배가 단단해짐. 유스큐 위까지 눌리며 트림 속쓰림 유발 이 과정이 식사 후 10일 20분 안에 초고속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먹고 10분 만에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요 라는 분들은 대부분 이 조합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단백질을 먹을 때 설탕이 들어간 음식도 함께 먹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 당신의 배는 절반 이상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단백질 플러스 설탕 조합은 장이 가장 싫어하고 가스를 가장 많이 만들고 팽만을 가장 심하게 유발하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조합을 딱 3일만 피하면 배는 즉시 가벼워지고 식사 후 답답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복부 팽만을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치명적 조합, 찬 음식 플러스 기름진 음식이 왜 장을 즉시 멈추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부 팽만이 심한 분들이 자주 하는 또 하나의 실수, 바로 찬 음식 플러스 기름진 음식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장의 움직임을 단순히 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멈추게 만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조합이 팽만가스 소화지연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마인스트림 팩트. 찬 음식은 장 근육을 수축시키고 기름은 장을 묶어둔다. 장은 따뜻함에는 풀어지고 차가움에는 반사적으로 수축합니다. 이건 인간의 생리적 보호 반응입니다. 그런데 기름 튀김, 삼겹살, 돈가스, 볶음 등은 장내에 머무는 시간이 깁니다. 기름이 많을수록 소화 속도는 느려지고 장은 묵직한 부담을 받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운 국물, 장의 수축 기름진 음식, 장의 정체. 장이 동시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먹으면 식사 직후 배가 갑자기 단단해지고 찬 기운이 복부를 훅 내리면서 장이 그대로 멈춘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퀘어키 디테일. 장은 온도 변화에 100배 민감한 기관, 재미있는 사실 하나. 장은 온도 변화에 피부보다 100배 더 민감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모금이면 바로 움직임이 생기고 찬물 한 모금이면 바로 수축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예민한 장에게 기름진 음식 위로 냉면, 냉국, 얼음물, 아이스커피가 들어오면 장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지금은 내가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이야. 결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가스가 빠지지 않음 배가 부풀어 오름 소화가 멈춤이까지 눌리며 트림 증가 전혀까지 답답함 지속. 왜 60세 이후에 더 위험한가?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 감소, 담즙 분비 감소 장군동, 약화 천 유지 능력 감소, 이 4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원래는 금방 회복해야 정상인데 60세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3.5배 느려집니다. 여기에 기름진 음식까지 들어오면 장은 움직일 여유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주 말합니다. 냉면 먹고 고기 먹으면 속이 하루 종일 답답해요. 여름엔 더부룩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 모든 것이 찬 음식, 플러스 기름진 음식 조합의 전형적 신호입니다. 스컬러리 디베이트. 찬 음식이 정말 잔군동을 저하시킬까?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도는 잔군동과 큰 관련이 없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가 반박합니다.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위 배출 속도가 34-10% 지연 장온도가 낮아지면 연동운동 강도가 즉시 감소 찬물 섭취 후 가스 이동 속도가 25% 저하. 특히 찬 국물 플러스 기름진 음식 조합은 잔군동 억제 효과가 가장 강했습니다. 즉
특히 복부 팽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온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 생활 속 위험 조합 다음 조합들은 복부 팽만을 거의 100% 악화시킵니다. 냉면 플러스 삼겹살 치킨 플러스 콜라 돈가스 플러스 냉모밀회 플러스 얼음물빵 플러스 아이스커피 감자튀김 플러스 아이스티 찬 김치 플러스 기름진 볶음밥 모두 찬 음식이 장을 얼리고 기름진 음식이 장을 붙잡아 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빼앗는 조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 아주 간단합니다. 기름진 음식이 있다면 따뜻한 국물 찬 음식이 먹고 싶다면 기름 적은 메뉴 선택 냉면 먹을 때 따뜻한 보리차 병행 치킨 먹을 때 미지근한 물 이 작은 변경만으로도 복부 팽만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장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는가? 아니면 차갑게 얼리고 있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식탁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무리 찬 음식 플러스 기름진 음식 조합은 장이 즉시 움직임을 멈추는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조합을 피하기만 해도 배가 부풀어 오르는 일이 크게 줄어들고 식사 후 답답함이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착각하는 또 다른 위험 조합, 유제품 팔러스 밀가루가 왜 장을 자극하고 팽만을 악화시키는지 과학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부 팽만이 반복되는 분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의심하는 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제품 밀가루 조합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드럽고 먹기에도 쉽고 위에 부담 없어 보이지만 장 건강 측면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조합 중 하나입니다. 이 조합은 장 점막을 자극하고 가스를 증가시키며 특히 60세 이후에는 팽만 트림 속쓰림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마인스트림 팩트 유당 락토스 플러스 글루텐은 소화 난이도가 높다. 유제품에는 유당 락토스,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장에 부담을 주는 두 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두 성분을 처리할 수 있는 효소, 락타제 펩티다제가 충분하지만 나이가 들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상태에서 유제품 플러스 밀가루를 함께 먹으면 유당이 분해되지 않은 채 장으로 내려오고 밀가루가 장에서 끈적한 반죽처럼 변하며 둘이 만나 발효 플러스 정체 플러스 자극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식사 직후 배가 부풀어 오르고 가스가 차올라 답답해지고 심하면 속이 쓰린 이유입니다. 쿼키 디테일 장 속에서 요거트 반죽 상태가 된다. 유제품 플러스 밀가루 조합은 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성 음식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우유 플룬, 빵 치즈 중 플라툰 파스타 크림 스품, 플루촌 크래커, 요거트 플렁, 그래놀라, 버터 플렁, 쿠키 이 조합들은 장 안에서 끈적한 반죽처럼 변해 점막 사이에 들러붙고 정체되기 쉬운 덩어리가 됩니다. 장이 이 덩어리를 통과시키려면 큰 에너지를 써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효가 시작되며 가스가 빠르게 쌓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빵 먹고 나면 갑자기 배가 빵빵해져요. 우유는 괜찮은데 빵이랑 먹으면 바로 가스가 차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장 안에서 실제 일어나는 물리적 변화입니다. 왜 60세 이후에는 이 조합이 특히 위험할까? 나이가 들면 유당분해 효소 감소, 글루텐 처리 능력, 저하장 점막 두께, 감소 장연동 운동 속도, 저하 장내 수분 감소, 이 5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유제품 플러스 밀가루가 들어오면 장은 지금은 소화가 불가능한 조합이라고 판단하고 즉시 움직임을 늦춥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복부 팽만, 트림 증가 속쓰림 답답한 배가 단단하게 뭉치는 느낌, 특히 식후 20인 40분 사이에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스컬러리 디베이트
밀가루와 유제품이 모두 문제인가? 아니면 개별 문제인가? 학계에는 두 의견이 존재합니다. A그룹, 유당불내증이 원인이다. B그룹, 글루텐 민감도가 원인이다. 하지만 장내미생물 소화생리 연구에서는 더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둘이 함께 들어왔을 때 문제는 2배 이상 커진다. 이는 많은 임상 연구에서 확인됨. 유제품 팥순 밀가루 식단은 복부 팽만을 52% 증가 트림 빈도, 40ml 60% 증가 장내 발효도, 2배 이상 증가 배출 속도 지연 점막 자극 증가. 즉, 개별 성분이 문제가 아니라 조합이 문제입니다. 어떤 음식 조합이 특히 위험한가? 아래 조합은 장을 거의 100% 불편하게 만듭니다. 빵 플러스 우유 치즈, 팥수 파스타, 크림스프 플러스 빵, 요거트 플러스 오일, 그래놀라 피자 플러스 탄산음료, 크림빵 플러스 커피, 아이스크림 플러스 쿠키. 이 음식들은 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성 플러스 발효, 콤비를 만들며 팽만을 즉각적으로 악화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유제품 먹고 싶다면 통곡물 채소와 함께, 밀가루 먹고 싶다면 차가운 유제품 대신 따뜻한 음료와 함께, 아침 식사, 우유 플랫빵 대신 귀리죽 플러스 과일 간식, 요거트 플러스 그래놀라 대신 요거트 플러스 사과 조각. 이 조합만 바꿔도 팽만이 매 3일 안에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유제품과 밀가루를 함께 먹는 습관이 있었는가? 그게 내 배를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니었을까? 이 질문 하나로 당신의 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유제품 플러스 밀가루 조합은 장에 끈적한 부담을 주고 가스를 빠르게 증가시키며 팽만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잘못된 조합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조합만 피하면 배는 금방 가벼워지고 식사 후 답답함도 빠르게 사라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또 하나의 위험 조합. 생야채 파스의 견과류가 왜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을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생야채랑 견과류는 둘 다 건강식 아닌가? 샐러드에 아몬드 뿌리면 더 좋지 않나? 겉으로는 꽤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장이 약해진 사람, 특히 복부 팽만 가스드, 답답함이 자주 오는 분들에게 이 조합은 절대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생야채 플러스 견과류 조합은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이 가장 소화하기 어려운 조합입니다. 그리고 팽만, 트림, 속부대낌, 단단한 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메인스트림 팩트, 생야채는 단단한 섬유질, 견과류는 기름 플러스 단단한 구조. 생야채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불용성 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하는 데 좋지만 소화가 잘 되진 않습니다. 반면 견과류는 단단한 지방 구조, 높은 지방 함량, 복잡한 식물벽, 쉘월 때문에 소화 효율이 낮습니다. 둘 다 장에 오래 머무는 음식인 것이죠.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장은 두 가지 난이도 높은 음식 앞에서 어디부터 처리해야 하지? 라는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그 결과 음식 이동이 느려지고 발효가 증가하고 가스가 쌓이고 배가 딱딱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쿼키 디테일, 생야채 플라라. 견과류는 장에서 모래 플르 자갈. 조합이 된다. 생야채는 섬유질 덩어리, 견과류는 기름진 단단한 덩어리. 이 둘이 만나면 장 안에서는 흙과 기름이 섞인 듯한 덩어리덩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덩어리는 장 점막을 자극하고 정체를 만들고 가스를 갇히게 합니다. 그래서 샐러드 한 끼만 먹었는데도 오히려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속이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위험한 샐러드 팔라 견과류. 조합 유명 카페나 건강식 매장에서 많이 판매되는 조합이죠. 생채소 샐러드 판,
아몬드 호두, 양상추 적차에, 샐러드 파운, 크랜베리 파운, 견과류 케일, 샐러드 파운, 아몬드, 슬라이스 오이, 플럼, 고구마 파운, 견과류볼 이 조합들은 소화가 약한 사람에게는 가스 폭발 샐러드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건강해 보이니 원인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Scholarly Debate. 생야채는 무조건 좋은가? 수년 전부터 생야채가 더 건강하다는 말이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소화기내과에서는 전혀 다른 의견도 제시합니다. 생야채는 소화효소 접근성이 낮아 소화가 늦다, 나이가 들수록 생야채 소화 능력은 줄어든다. 조리한 채소는 소화가 쉬워지고 팽만이 줄어든다. 견과류와 함께 먹을 경우 장 체류 시간이 크게 늘어간다. 최근 연구에서는 생야채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장 상태가 약할수록 생야채가 더 부담스럽다는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즉, 건강을 위해 먹는 샐러드가 실은 장을 자극하고 팽만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조합이 특히 위험한 이유, 60세 이후에는 다음 현상이 나타납니다. 위산 분비 감소, 생야채 소화 능력 저하, 치아, 저장 능력 감소, 씹히지 않은 채소가 많아짐 장운동 저하, 견과류 지방 처리 능력 저하 장내 수분 부족, 섬유질이 딱딱해짐 이 상태에서 딱딱한 생채소 플라, 고지방 견과류가 들어오면 장은 쉽게 정체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대부분이 말합니다. 샐러드 먹으면 도리어 배가 더 나와요.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속이 더 안 좋아요. 이건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장의 생리구조상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조합만 바꾸면 됩니다. 생야채, 데친 채소,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견과류, 식후 2-3시간 뒤 단독 섭취. 샐러드가 먹고 싶다면 삶은 계란 두부. 아보카도와 조합 채소는 반드시 부드럽고 따뜻하게. 준비, 이렇게 바꾸면 샐러드가 오히려 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가스 생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내 장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 질문 하나로 오늘 식탁이 완전히 바뀝니다. 마무리 생야채, 팔라, 견과류 조합은 겉으론 건강해 보이지만 장에는 가장 부담이 큰 조합입니다. 하지만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같이 먹는 방식, 이 문제입니다. 조합만 바꿔도 복부 팽만은 이후 3일 안에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복부 팽만이 줄어들면 왜 기분, 수면, 에너지까지 함께 좋아지는지 장의 놀라운 전신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부 팽만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배가 덜 부풀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은 우리 몸의 리듬을 조용히 조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장이 편안해지는 순간 기분, 호흡, 수면, 여는 에너지, 식욕까지 모두 연결되어 변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가 편해지니까 하루가 다르네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부 팽만이 줄어드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인스트림 팩트. 장은 기분 호르몬 90%를 만드는 기관 기분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숙면을 돕는 세로토닌, 세로토닌. 놀라운 사실은 이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에서 세로토닌이 충분히 생성되면 기분이 편안해지고 신경이 가라앉고 집중력이 올라가고 하루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복부 팽만이 지속되면 장은 스트레스 상태가 되어 세로토닌 생산이 크게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기분까지 무겁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즉, 장이 편안해지는 순간 기분의 회복도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쿼키 디테일. 장이 편안하면 호흡이 배 쪽으로 내려온다. 재미있는 발견이 있습니다.
장과 호흡은 연결되어 있어 장이 불편하면 숨이 위로만 올라가는 흉식호흡이 되고, 장이 편안해지면 숨이 아래로 내려가는 복식호흡이 자동으로 됩니다. 복식호흡은 심박수 안정, 자율신경 회복 불안감 감소, 숙면 유도, 이런 효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복부 팽만이 심한 날은 숨이 가빠지고 하루가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반면, 팽만이 줄어든 날은 숨이 깊어지고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장은 이렇게 우리 몸의 리듬을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강하게 이끄는 기관입니다. 복부 팽만이 사라지면 식사 후 피로가 줄어든다. 식사 후 바로 졸리거나 어깨 등이 뻐근해지고 눈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장의 정체 때문입니다. 음식이 장에서 오래 머무르면 몸 전체의 혈류가 장에 집중되면서 다른 기관에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몸이 쭉 늘어지는 피로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복부 팽만이 사라지고 음식이 정상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식후 피로가 4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임상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장이 편안해지기만 해도 식사 후 시간이 더 활기차집니다. 스콜러리 디바이트. 복부 팽만이 정말 전신 컨디션을 좌우할까? 일부 학자들은 복부 팽만은 단순한 소화 문제일 뿐 기분이나 수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노의 연결, 엔테릭 브레인 액시스. 연구에서는 장내 환경 변화가 감정 조절, 스트레스 수준, 수면의 질, 집중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 균형이 회복되면 불안감, 우울감, 피로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즉, 복부 팽만의 완화는 단순한 소화 개선을 넘어 전신 상태의 회복과도 연결됩니다. 복부 팽만이 줄어들면 나타나는 일상 속 변화. 복부 팽만이 줄어들면 하루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침에 배가 가볍다, 일어나자마자 불편함이 줄어든다. 식사 후 답답함이 줄어든다. 음식이 잘 내려가고 속이 가볍다. 트림가스 감소장이 막히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숨이 깊어진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닌 자동 복식호흡. 하루의 템포가 부드러워진다. 작은 일에 예민해지지 않고 편안함이 증가한다. 이 모든 변화는 장이 평온함을 되찾기만 해도 나타납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장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무엇을 해주었을까?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마무리 장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부드러워지고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음식 조합이라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음식 조합만 바꿔도 장이 어떻게 기억을 되찾고 스스로 회복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복부 팽만, 가스, 답답함을 겪은 분들은 흔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장이 너무 약해져서 이제는 아무리 음식을 조심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회복이 안 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반대로 깨달았습니다. 장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약, 운동, 병원 치료가 아니라 바로 음식 조합을 바꾸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마인스트림 팩트. 장은 규칙 조합 반복을 기억하는 기관이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자율신경, 장신경총, 장내미생물, 연동 근육이 연결된 아주 정교한 기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조합이 바뀌면 장은 이제 이 방식이 더 안전하구나 라고 금방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소화하기 쉬운 조합이 들어오면 연동운동 증가 발효가 줄어들면
가스 감소, 점막 자극이 줄어들면 예민함 완화. 이렇게 작은 변화가 장을 다시 자연 모드로 되돌립니다. 특히 바른 조합을 하루 1번만 반복해도 장이 2, 3일 만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쿼키 디테일. 장은 부드러운 반복에 가장 빨리 반응한다.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장을 자극하는 약이나 치료보다 부드럽고 반복적인 음식 패턴. 이 장이 편안해지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탄수화물 플러스 채소 조합을 3일 연속 섭취하면 장이 그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김치 플러스 바나나처럼 균 플러스 먹이 조합을 반복하면 세균 생태계가 48.72시간 안에 안정되는 것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장의 회복은 느리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드러운 반복에 즉각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어떤 나이에서도 장은 회복 능력을 잃지 않는다. Scholarly Debate. 오랫동안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 기능은 회복이 어렵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반대 결과를 제시합니다. 장 점막은 업 7일 주기로 재생된다. 장연동 운동은 자극이 있으면 나이와 무관하게 살아난다. 장내미 생물은 음식 패턴 변화에 24시간 이내 반응 소화효소 분비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조절됨. 즉, 장은 노화보다 패턴 변화에 훨씬 민감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60세든 70세든 80세든 음식 조합만 바꾸면 장은 여전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복 사례들이 알려주는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본 변화는 이 단순한 사실입니다. 음식 조합만 바꿨는데 3일 만에 배가 가볍다. 일주일 만에 가스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오랫동안 없던 아침 신호가 다시 왔다. 이런 변화는 결코 특별한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장을 압박하던 잘못된 조합을 빼고 장을 편안하게 하는 바른 조합을 넣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장은 당신 편입니다. 장은 원래 움직이고 싶어 하는 기관입니다. 단지 잘못된 조합 때문에 힘이 빠지고 길이 막히고 혼란스러웠던 것뿐입니다. 조합을 바꿔주면 장은 즉시 이제 괜찮다라고 느끼고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이 회복 과정은 극적이지 않지만 아주 조용하고 그러나 아주 강하게 찾아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음식의 양만 신경 쓰고 음식의 짝은 잊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 복부 팽만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마무리 음식 조합만 바꿔도 장은 움직이고 가스는 줄고 복부 압력은 내려가고 기분과 에너지까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오늘 식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기 식탁 조합 리셋 루틴을 소개하며 따뜻한 응원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잘 해내셨습니다. 음식 조합이라는 낯설고 새로운 개념을 차근차근 이해하고 따라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장은 이미 어제보다 훨씬 편안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은 복잡한 기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원리를 따릅니다. 장이 원하는 것은 적당한 조합, 적당한 온기, 적당한 리듬, 딱 이 세 가지뿐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강력한 변화는 바로 음식 조합을 바꾸는 것입니다. 작은 조합 하나가 하루를 바꾼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장 건강을 바꾸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겠죠? 특별한 보조제나 식품을 먹어야 할까요? 하지만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하는 조언은 항상 동일합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조합 하나를 바꿔보세요. 단백질, 팔산, 식이섬유, 따뜻한 탄수화물, 팔산 채소 발효식품, 팔사, 프리바이오틱스 수분, 팔순 저자극 과일. 이 네 가지 바른 조합 중 하루 한 끼만 제대로 실천해도 장 연동 운동은
이 3일 안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단백질, 플러스 설탕 찬 음식, 플러스 기름진 음식 유제품, 플러스 밀가루, 생야채, 플러스 견과류. 이 4가지 조합을 피하기만 해도 복부 팽만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장은 정말 이렇게 빠르게 반응합니다. 장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 오랫동안 복부 팽만을 겪어온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는 장이 너무 예민해서 회복이 어려울 거예요. 먹는 것에 늘 조심해야 해서 불편해요. 하지만 장은 항상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은 매일 새로운 점막세포가 태어나고 매일 장내미생물 구성이 조금씩 달라지고 매일 음식 패턴에 따라 움직임이 조절됩니다. 즉, 장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없고 단지 회복되는 패턴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패턴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바른 음식 조합입니다. 식탁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음식은 매일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식탁이 바뀌면 일상의 패턴이 바뀌고 일상의 패턴이 바뀌면 몸의 리듬과 기분까지 바뀝니다. 장은 작은 식습관의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기억합니다. 따뜻한 음식이 들어오면 이완되고 좋은 조합이 들어오면 안정되고 발효가 줄어들면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끼만 바꿔도 숨이 더 깊어지고 배가 더 가벼워지고 식사 후 답답함이 줄고 밤에 몸이 편안해지고 다음날 아침이 훨씬 상쾌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오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레시피도 필요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식단도 아닙니다. 아침에 사과 반개 플러스 따뜻한 귀리죽, 점심에 따뜻한 밥 플러스 데친 채소, 저녁에 김치 플러스 바나나 한 조각, 그리고 피해야 할 조합을 단 한 끼만이라도 조심하면 장은 즉시 반응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수천 명의 실제 회복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변화입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나는 내 장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 오늘 한 끼만 바꿔도 괜찮다. 나는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장은 이런 작은 다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장은 부드러움, 온기, 반복을 가장 좋아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안내, 부드러운 CTA.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 한 끼 조합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한 문장은 당신에게도 또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의 장 건강을 살리는 따뜻한 참여입니다. 기억하세요. 장은 언제나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식탁이 내일의 몸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